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암을 무찌르는 음식 13가지 중에서 총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고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 내용도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7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건강상의 이점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오일이 저포화 지방, 고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인 지중해 식단의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발표된 19개의 논문을 검토해 본 결과 올리브유를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과 소화기 계통의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장암 발생률과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참고로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을 피해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가격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튀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생선을 굽거나 아니면 아침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약간씩 넣어서 드시는 것만으로 몸에 좋은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는 별개로 또 그 미역국 조리하실 때 참기름으로 미역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맛이 좀 고소해지긴 하겠지만 특히 이 참기름은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 발연점이 낮아서 그렇게 볶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국을 끓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8번째는 강황입니다. 네, 강황에 들어있는 물질인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또 산화방지제,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연구에서 결장 부위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 44명의 환자들에게 30일 동안 매일 4g의 커큐민을 섭취시켰더니 가지고 있던 병변의 수가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한 시험 연구에서는 커큐민은 대장암 세포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단순히 대장과 관련된 종양세포의 항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목에 생기는 부경부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했고, 추가적인 논문 발표에서는 폐, 유방, 그리고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2분의 1티스푼의 가른 강황을 섭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음식에 넣어 드실 때 흡수율을 높이려면 검은 후추와 같이 드시면 몸 안에서 좋은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본인께서 카레를 좋아해서 마트에서 파는 그 레토르트 카레를 자주 사 먹는데 이건 몸에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딱히 몸에 좋은 성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에 바로 부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카레에 강황이 없는 건 아닌데요. 실은 이 시판 카레에는 강황보다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강황가루만으로는 우리가 먹는 카레 맛이 나지 않거든요. 다른 향신료로 향과 매콤한 맛을 넣고 또 밀가루로 농도를 맞추고 소금, 설탕으로 간을 하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유지, 그러니까 식용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통해서 강황을 섭취하시지는 마시고요. 인터넷에 강황 분말이라고 검색하시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구입하셔서 밥을 지을 때 같이 섞어서 강황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감귤류에 속하는 과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소화관과 상기도암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조 증상이 없는 췌장암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14개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감귤류를 많이 섭취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3인분을 섭취하면 위암에 걸릴 위험이 28% 감소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초여름철이라서 이런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신 레몬을 구입하셔서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셔도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 과일은 당도가 높아서 암 환우님들께서 염려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레몬을 드셔도 좋고 또 나짜닷컴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도 몸의 산화를 막고 항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드시는 분들 꼭 꾸준히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째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 성분뿐만이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한 아마씨입니다. 특히 이 아마씨는 한 연구에서 예방뿐만이 아니라 암의 성장을 감소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또 도울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방암에 걸린 32명의 여성들은 아마씨 가루가 들어간 통밀빵을 한 달 이상 매일 섭취했는데 그 결과 아마씨를 섭취한 그룹은 암세포의 사멸률이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양 성장을 측정하는 그래프 또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또 전립선암에 걸린 161명의 남성을 아마씨로 치료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섬유질이 풍부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매일 한 숟가락 정도의 아마씨를 섭취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강황밥을 짓는 것과 같이 밥을 할 때 한 줌씩 넣어서 드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마씨는 이 기고문에서 설명되기 이전에도 이미 좋다고 하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쯤 아마씨 밥을 지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1번째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입니다. 이 토마토 제철은 5월 중부터 9월까지 주로 여름이라서 지금쯤이면 동네 야채 가게에서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표된 총 17개의 논문을 검토했을 때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섭취는 모두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365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더 많이 섭취하는 부류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연구에서 단순히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부터 이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을 더 높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토마토의 시큼한 맛이 싫다고 좀 안 드시는 분들도 몇 번 봤는데 그럴 때에는 그 토마토를 갈아서 올리브유를 곁들여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는 간단히 샐러드나 식후에 과일처럼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맛이 싫다고 설탕을 버무려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토마토의 영양소가 당분의 분해에 사용돼서 결국 영양소 파괴가 일어나니까 꼭 설탕을 뿌려 먹는 건 그것만큼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째는 마늘입니다. 이 마늘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은 알리신인데요. 여러 시험 연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입니다. 22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채소를 먹은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외로 47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의 더 높은 섭취가 전립선암과 대장암의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하루에 신선한 마늘 2에서 5g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금방 파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쌈과 함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하루 섭취량이 2에서 5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알리신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몸에 좋다고 과하게 드시진 마시고 적당한 양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구워서 먹는 건데요. 마늘을 굽는 과정에서 돼지기름을 흡수해서 포화지방 덩어리를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다른 뉴스에서도 경고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마늘 올바르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입니다. 네, 암을 무찌르는 음식 바로 생선입니다. 네,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에서 생선 섭취량이 많을수록 소화가 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약 47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선을 더 많이 먹는 것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적색육과 가공육은 반대로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암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운동을 하고 나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항암 효과를 또 함께 보시면 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어떤 건 이미 알고 있어서 식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생소해서 앞으로 식단을 어떻게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몇 번 드시고 바로 항암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정말 꾸준히 좋은 성분을 오랫동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기사의 결론도요,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을 그 목표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의 나의 식단 점검해 보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